셋째가 갖고 싶어도 애들 아플 거, 맘 졸일 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답을 내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엄두가 안 난다. 이제 그러면 안 낳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 이거 좀 더 확장된 얘기인데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그런데 둘 다 하자니 어려워. 근데 둘 다 하고 싶어. 근데 그럴 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알겠어요. 사람이 한편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걸 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기야 있겠지. 그렇지만 이 상황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할 때 두 개를 다 하려니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평화가 온다. 제가 느낀 건 그것입니다. 저는 뭔가 일을 할 때 일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뭔가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할 때 삶이 편안하더라. 상황 바이 상황이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로 끝이에요. 나 그거 이제 이해됐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나? 제가 강빈이를 낳고 나은이를 낳았잖아요. 한 명을 낳고 둘째는 접었다. 둘째는 정말 생각 자체가 없다. 안 낳으련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은이를 낳고 느껴요. 만약에 나은이가 첫째였다면 내가 둘째를 낳을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다음. 닭발 잠시 대기에. 저는 메추리알 먹으려고 닭발 먹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뛰어다녔어. 만두. 이거 닭발 이름 지랄 닭발. 떡. 옥수수. 국물 닭발이에요. 닭발 못 먹는데 친구예요. 닭발 못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뼈밖에 못 먹어요. 아니, 저는 뼈도 먹는데 귀찮아가지고 계란찜 먹어야죠. 사실 이거 뜯었을 때는 계란 비린내가 좀 났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괜찮네. 밥은 여기 싹 찍어야지. 언니 자면서 아프리카에서 닭발 먹는 영상 봤는데 언니 목소리 톤 자체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바뀌어요. 나이 먹으면 목소리도 낮아지고 말투도 아무래도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흰색 옷 안 위험해요? 괜찮아요. 튀어도 할 수 없죠 뭐. 실버라인은 애들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7개월째 나음이 모유 수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개월째 밤 수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원래 밤 수유는 지금까지 먹이면 다들 안 좋다고들 해요. 왜냐면 밤에 먹기 때문에 낮에도 더 안 먹고 애도 엄마도 잘 못 자니까 밤 수유를 끊어야 된다. 독하게 울려서라도 끊어야 된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독하게 울려서 끊으려면 안 먹이면서 울 때 그거를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체력이 없어가지고 안 끊고 있었단 말이죠. 밤마다 많이 깨면 10번? 적게 깨면 2번. 맨날 밤마다 먹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밤에 먹여도 애가 안 자요. 그냥 제 가슴을 쪽쪽이처럼 물고 자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있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 가족이 아, 이건 아니다, 이걸 끊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너무 좀 버거워가지고 나은이가 막 울고 있는데 실버라인한테 가서 침대에 자는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실버라인이 인기척 이렇게 눈을 떴거든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래는 거예요. 나 안 되겠어. 그랬더니 실버라인이 안경을 끼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좀 우는데 그냥 실버라인이 감당을 했어요.
물고 자면 그 꼭지 괜찮나요? 안 괜찮죠.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사실은 제가 나은이를 키우면서 돌진하고부터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근데 그래도 오전에 못 잔 잠을 이제 실버라인이 나은이 봐주고 어머님도 와주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보충을 해서 겨우겨우 지냈어요. 아무튼 그저께 이제 한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나은이가 자다 울다 계속 그러고 7시부터도 또 울어서 아 이젠 좀 안 되겠다. 실버라인도 잠을 너무 못 잔 상태여가지고 강빈이도 등원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저도 그 울음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가지고 제정신은 아니었지만 일단 실버라인 보내고 제가 나은이 옆에서 또 7시부터 어떻게 버텼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실버라인이 그냥 이제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밤에. 그래? 그냥 나은이 울던지 말던지 실버라인이 그냥 같이 잤거든요. 저는 그냥 옆방에서 강빈이랑 자고 오히려 제가 없으니까 나은이가 살짝 울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자면서 밤수를 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해야 돼요. 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를 보면은 나은이는 자기 주장이 강빈이에 비하면 진짜 강한 애여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냥 난리가 나요. 방음방에서도 한번 네가 얼마나 우나 하면서 냅둬봤거든요. 1시간 반을 정말 악을 쓰면서 울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럼요.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보이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브이로그 못 보실걸요. 이유식 양 늘리는 법 있나요? 이유식 거부가 너무 심해요. 근데 저는 이유식 양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왜냐면 나은이가 정말 안 먹거든요? 먹는 양 자체가 작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 소화력을 보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애들이 먹어야 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먹으면 굳이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어떻게 양을 늘리냐, 어떻게 더 먹이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도 엄마가 주는 거를 더 먹지 않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안 먹으려는 애를 굳이 더 먹이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분유만 달래요. 그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유를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대신에 얘가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내가 너무 지치지 않는 선에서 좀 다양하게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무슨 미션 행하듯이 이걸 안 되면 얘가 먹을까? 빡치네. 왜 안 먹는 거야 얘는? 다른 애들은 잘 먹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너가 그래가지고 소아과 갔더니 몸무게가 너무 작다 그랬잖아. 이렇게는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안 먹으면 말고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먹으면 빡.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열심히 안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육아할 때 기대를 하지 말자. 이건 좀 중요한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는 사랑인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특별히 둘째가 더 사랑이고 그렇다기보다는 둘째는 첫째를 키워봤으니까 알고 키워서 보이는 게 더 많아가지고 지금이 되게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가 가장 귀여운 시기인 것도 알아서 첫째 때보다 힘든 것보다는 귀여움에 더 집중해서 키울 수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육아는 그냥 내려놔야 돼. 네, 정답입니다. 진짜. 성인들 중에도 소식자가 있듯이 애기들도 소식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젓가락 어디 거냐고요? 이거 핀티녹스요. 저 이번에 결혼했는데 언니 덕에 주방용품 가뿐히 해결했어요. 감사해요. 주방용품 재밌죠? 썼던 거 좋았던 거 추천하는 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언니 실버라인의 애정 표현을 잘하는 편인가요? 그걸 제가 요즘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버라인 잘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익숙한 것 같은데 주먹으로 둘이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잘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허그라든지 이런 거 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주 해요. 아니면은 그런 스킨십의 종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뽀뽀를 자주 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닌데 잘 안아주고 제가 뭐 하고 있으면은 볼을 툭 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요즘 좀 해봤는데 물어보시네요. 실버라인은 그냥 저를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그냥 항상 예뻐해준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항상 하긴 해요. 언니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궁금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 아 저거 나 들어본 것 같아. 1번 인정의 말, 2번 스킨십, 3번 함께하는 시간, 4번 선물, 5번 봉사. 저 인정의 말 많이 하고 스킨십도 안 하지 않고 뭐 서로 안아주고 이런 거 하니까 봉사도 하고. 근데 저희는 그건 있어요. 서로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해는 없어요. 실버라인이나 저나. 만약에 이제 실버라인도 내일 강빈이 머리도 잘라야 되고 본인도 염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강빈이랑 실버라인이랑 동시에 염색하고 머리 자르고 올 미용실 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애 둘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이런 거는 제 머리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음이랑 강빈이 둘 다 데리고 있으면 되니까 강빈이 먼저 머리 자르고 왔다가 2시간 있다가 염색하고 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또 실버라인도 내가 애 둘 데리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있어 뭐 이런 거는 서로 없는 것 같아요. 나 그거 못해는 없어요. 둘 다. 해야 되면 그냥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실버라인이랑 저랑 같은 점은 그거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도 갈등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제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살겠지만 언니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안 사는 거는 어떤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산다. 정말 그냥 되는 대로 살거든요. 내가 뭘 이루겠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 오! 맞아요. 장기적 목표가 없는 느낌인가요? 네. 전 장기적인 목표가 없어요. 근데 저 말씀 너무 맞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저는 제 삶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림이 없어요. 상상하는 삶도 없어요. 바라는 삶도 없어요. 그러면 삶이 무섭지 않나요? 네, 무섭진 않아요. 이제 저의 직업 자체가 사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실버라인이랑은 현실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유튜브를 갑자기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까? 그러면 이제 실버라인이 나는 이거 배워볼래. 나 저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일단 전공한 게 작곡이긴 하니까 뭐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뭐 아니면은 유경찬한테 어필까? 막 이런 농담도 하고 저도 무서웠던 때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 때도 그랬어요? 아니요. 대학생 때 엄청 무서웠죠. 근데 그때는 원래 무서운 것 같아요. 뭘 모르니까. 몰라서 무서운 거거든요. 이 불안한 게 맞나 싶어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한 게 맞구나를 알면 불안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으로 바뀐 것 같으세요? 어떤 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정신적으로 지치진 않나요? 신체적인 건 당연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실까봐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 막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버겁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왠지 그런 댓글이 달릴 것 같아요. 저 언니 텐션 떨어졌다. 버거워 보인다. 어쩐지. 이럴까봐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솔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버겁죠. 안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또 바쁠 때 버겁다가 좀 바쁜 게 살짝 지나가면 또 괜찮기도 했다가 또 지금 이렇게 닭발을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떠드는 이 순간은 버겁진 않고 진짜 모두가 버겁게 산다는 걸 저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냥 다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다 힘들게 살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 예전에는 그냥 어린 마음에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보고 니네 때가 좋을 때라고. 근데 저는 더 어른이 되어서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긴 한데 왜 그랬는지는 알긴 알겠어요. 넘어질 때 쉬어도 된다 라는 말을 들으면은 쉬어도 될 만큼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잠깐 채팅이 지나갔는데요. 그게 뭐 사람이 열심히 해야만 쉬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뭘 했으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도 휴게 시간이 있고 점심 시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출근해서 주어진 8시간을 막 사력을 다해서 막 365일 몇 년째 계속 그러진 않고 사람 좀 숨을 쉬면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죽도록 열심히 안 했다고 쉬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아니어요. 쉬어줘야 또 다음엔 열심히 해볼까? 라는 여지를 나에게 주죠. 또다시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안 쉬면 병 걸려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검열하는 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할 일 뭐지? 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뒤를 돌아보면서 막 이렇게 잣대를 대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니 안 했니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열심히 안 했으면 어쩔 거고 열심히 했으면 어쩔 거예요. 결과가 만약에 안 좋았으면 다음에 결과가 좋게 해야 될 때 어떻게 하지? 하우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육아하다가 힘들어서 멘탈 터질 때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아하다가 멘탈이 터지는 건 몸이 힘들어서 멘탈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마다 몸이 힘들 때 푸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몸이 힘들 땐 전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멘탈이 터진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가지고 멘탈이 터졌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애가 너무 울어. 그러면 그거는 애가 우는 것 때문에 멘탈이 터졌다기보다는 너무 우니까 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고통을 받아가지고 멘탈이 터지고 그 몸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래서 멘탈이 터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아를 하다가 멘탈이 터졌을 때는 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실버라인도 육아가 힘들 때 서로의 상태를 보고 들어가서 자 이래요. 근데 자고 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예민한데 어떻게 둥글게 사냐고요? 아, 그런 얘기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정말 극강으로 예민해 보인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 같다라는 글을 제가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런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맞아요. 저 사실 굉장히 예민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겪어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함은 불안해한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그걸로 불안해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상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그거를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른 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모른 척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의 불편함과 불안함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저는 제 기가 털리더라도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조금 모른 척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모른 척을 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막 그런 상황에 화도 되게 잘 날 수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이 또 화도 더 잘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타입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아, 참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좀 바꾸니까 그 사람이 신기해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한 짓을 할까? 라고 관찰하는 시점으로 좀 생각을 바꾸면 흥미진진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의 불안함과 기빨림과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은 뭘까? 내가 내 거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더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내가 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한낱 내가 무슨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차피 내 맘대로 세상은 되지 않는다를 마음속에 싹 이렇게 담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저도 화가 안 나거나 막 그런 사람은 정말 아니고요. 근데 언니 예전 영상 보면 더 장난꾸러기였는데 정말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좀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좀 옛날보다 많이 차분하세요.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있지 않아요? 옛날에 도파민이 커야 감동이 컸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렇게 도파민 터지는 일이 아닌데도 기쁨의 감동이 좀 커지는 느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언니 새벽 2시에 혼자 들어갈 때 너무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럼요. 혼자 나갔다만 들어와도 너무 행복하죠. 혹시 언니네 어릴 때 가족이 화목해서 더 결혼해서 좋았던 것도 있나요? 저희 어릴 때 마냥 화목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 화목했다는 거는 어디에서 들으신 건가요? 저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 보이나 봐요. 아, 그 가정마다 속사정이 있지요. 그럼요. 트루 언니 어머니가 긍정적이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긍정적이라는 거는 환경이 좋아서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냥 긍정적이다. 공감하시는 분도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비판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판적인 사람이 환경이 화목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비판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비판적인 사람이 뭐 안 좋다 이런 뜻은 진짜 아니고 그냥 그건 사람의 성질이고 기질이고 성격인 거여가지고 세상에 또 비판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잘 지내자. 그렇죠. 잘 지내야지 다른 사람들끼리. 그러면 언니는 감당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잘 지내요? 잘 지내지 않아요. 거리를 둬야죠. 그런 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살 거리를 둬야 돼요. 그거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능력 받기예요.